그 여자의 과거를 모조리 파헤쳐주세요.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야 해요. 박정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립탐정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조사할까요? 이 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 관계, 금전 문제, 그리고 박정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모든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찾아내세요.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박정수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진짜 목적을 알아야 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나올 거예요. 박정수가 단호하게 끊어 말했습니다. 그런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특히 그런 여자라면 더더욱. 이 한 번의 대화가 마광숙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충격적인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42화에서는 한동석의 전 장모님 박정수와 한동석, 마광숙이 만나 긴장감 넘치는 식사 자리를 가지며 끝이 났는데요. 박정수는 마광숙에게 내 딸의 자리는 가질 것도 감당할 것도 많은 자리 라며 결혼을 강력히 반대했었습니다. 과연 이번 43화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43화 예측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사 자리 이후 박정수는 마광숙에 대한 분노와 위기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한동석이 자신의 만류를 무시하고 마광숙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며 박정수는 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마광숙이 단순한 연적이 아니라 자신의 딸 민서의 기억마저 지우려는 위험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개인 변호사 김 변호사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내일 아침 일찍 만나 뵙고 싶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재산 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해요. 아주 치밀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말이에요. 김 변호사는 박정수의 차가운 목소리 톤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오랫동안 박정수의 법적 업무를 담당해온 그는 이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큰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정수는 완벽하게 준비된 재산 포기각서를 손에 들고 독수리술도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각서의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광숙이 각서의 서명을 거부할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빌미로 한동석에게 마광숙이 얼마나 돈에 집착하는 여자인지 증명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독수리술도가에 도착한 박정수는 마광숙이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스러워했지만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여사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박정수는 평소보다 더욱 고고한 태도로 마광숙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광숙 대표, 그렇게 우리 사위랑 결혼이 하고 싶나요? 마광숙은 박정수의 도발적인 말투에 기분이 상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듣자 하니 돈 때문에 우리 한 회장한테 접근한 것 같다던데요.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이쯤에서 그만두시죠. 마광숙은 박정수의 모욕적인 발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동석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최대한 참으려 했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 한 회장님 돈 보고 만난 거 아닙니다. 박정수는 그런 반응일 줄 알았다는 듯 피식 웃더니 봉투를 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서방이랑 결혼이 하고 싶다면 여기에 사인해주세요. 그럼 마 대표 말 믿을게요. 마광숙이 봉투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재산 포기각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마광숙이 한동석과 결혼한 후에도 그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각서의 한결과 한봄의 재산 상속권까지 포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광숙은 각서를 멍하니 바라보다 해도 너무하다는 듯한 얼굴로 박정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런 종이 조각이 없어도 한 회장님 재산은 손 안 댑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말이야, 막상 돈이 보이면 사람 마음이란 게 바뀌는 법이잖아요. 박정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나는 내 딸이 낳은 결이 봄이 할머니입니다. 우리 애들을 끝까지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마광숙은 박정수의 말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도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회장님 좋아해서 만나는 겁니다. 돈 때문이었다면 처음부터 마음 주지 않았어요. 곧 죽어도 사인은 안 하겠다는 뜻이군요. 박정수가 승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저도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합니다. 한 회장이랑 할 얘기가 많겠네요. 박정수가 떠난 후 마광숙은 분노와 억울함에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의심받는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동석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박정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동석아, 시간 있을 때 집에 와. 너랑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한동석은 박정수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단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한동석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박정수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여러 개의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박정수는 한동석에게 오늘 독수리술도가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박정수는 자신이 마광숙에게 재산 포기각서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마광숙이 재산 문제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직접 물어봤어. 결혼하면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 박정수의 거짓말은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서를 보여줬더니 절대 사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한동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동석아, 그 여자의 진짜 목적이 뭔지 이제 알겠지? 하지만 한동석은 박정수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마광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광숙 씨한테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내신 건 아닌가요? 박정수는 한동석의 의심에 당황했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동석아, 나는 내 장모야. 15년 동안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그 여자 편을 들겠다는 거야. 한동석은 박정수와 마광숙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박정수에 대한 의리와 마광숙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한동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광숙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시간 있으세요? 잠깐 만나 뵙고 싶어요. 지금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서요. 독수리술도가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박정수는 한동석이 마광숙을 만나러 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한동석은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독수리술도가에 도착한 한동석은 평소와 다른 마광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광숙 씨, 무슨 일이에요? 마광숙은 한동석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회장님 돈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오늘 전 장모님이 오셔서 재산 포기각서에 사인하라고 하셨어요. 저를 사기꾼 취급하시면서요. 한동석은 박정수의 거짓말을 깨달았습니다. 박정수가 먼저 각서를 들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광숙을 향한 미안함과 동시에 박정수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미안해요, 광숙 씨. 제가 장모님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마광숙은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정말로 저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한동석은 마광숙의 불안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광숙 씨를 믿어요. 그때 마광숙이 기계 점검을 계속하려다가 실수로 증기 밸브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갑자기 뜨거운 증기가 분출되면서 마광숙의 팔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으악! 마광숙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한동석은 급하게 마광숙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공주실이 병원에 도착했고 그녀는 한동석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서방, 나 결혼 반대하겠네. 서러워서 못 살겠어. 공주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광숙이가 왜 화상을 입는 줄 아나? 자네 전 장모 그 여자가 와서 우리 광숙이한테 재산 포기각서를 들이밀었어. 우리를 사기꾼들이야? 한동석은 그제야 박정수가 얼마나 선을 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처 장모라 해도 이건 한참이나 잘못된 짓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박정수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한동석은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정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한동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 박정수가 관심 있는 듯 물었습니다. 한동석은 박정수를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광숙 씨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내가 이미 다 얘기했잖아. 그 여자가 재산 얘기를 먼저. 장모님. 한동석이 박정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광숙 씨한테서 들었어요. 장모님이 먼저 재산 포기각서를 들고 가셨다고. 박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 여자가 각서의 사인을 거부했다는 거야. 장모님이 거짓말을 하셨네요. 거짓말? 박정수가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언제 거짓말을? 광숙 씨가 재산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장모님이 각서를 들고 가셨어요. 박정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여자의 진짜 속마음이야. 한동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뭐라고? 결이랑 봄이 다 컸고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못해줬던 만큼 장모님께 대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박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네 그게 나한테 할 소린가?
자네 집에서 눈치밥만 먹은 우리 민서 생각하면 나한테 이렇게 굴 수 없지 않은가. 하지만 한동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장모님 대접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에게 못해준 것까지 몽땅 다 보답했습니다. 자그마치 15년 동안이나요. 박정수는 한동석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순종적이던 사위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을 바라시면 저도 장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한동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장모님, 이제 저 놓아주십시오. 죽은 아내한테 못해줬던 제 마음 광숙 씨한테 주고 싶어요. 박정수는 한동석의 말에서 진짜 마음을 읽었습니다. 정말로 한동석에 홀린 게 아니라 사랑을 하고 있구나 하고 새 삶을 살겠다는 사위의 말에 그제야 박정수는 딸이 진짜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실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동석아, 내가 정말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면 나한테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세요? 박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의 과거를 조사해봐. 정말로 숨기는 게 없는지 확인해보라고. 장모님, 그런 건 만약 그 여자한테 숨기는 과거가 하나라도 나오면 결혼을 포기해줘. 그게 내 마지막 조건이야. 한동석은 박정수의 제안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광숙을 믿지만 박정수를 완전히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만약 광숙 씨에게 문제가 없다면 장모님은 더 이상 우리 결혼을 반대하지 않기로 약속해주세요. 박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나도 조건이 있어. 조사는 내가 믿는 사람에게 맡기자. 한편 박정수는 사립탐정 이 소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의뢰한 것은 마광숙의 과거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이 소장님, 마광숙이라는 여자 주변을 좀 살펴보세요. 혹시 우리 사위에게 접근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사할까요? 일단 독수리술독가의 재정 상황이나 사업 현황부터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마광숙의 일상적인 행동 패턴도요. 박정수는 마광숙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대신 우회적인 방법으로 약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도 결국 한동석에게 들키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 소장의 조사 결과는 박정수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마광숙과 독수리술도가에 대한 의혹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모님, 조사 결과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광숙 씨는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한 회장님과의 관계도 진실한 것 같습니다. 박정수는 이 결과에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광숙 씨, 괜찮으세요? 오늘 일로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요, 회장님. 그냥 조금 서운할 뿐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장모님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동석은 최근 박정수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산 포기각서는 물론이고 은밀하게 마광숙을 조사하려는 시도까지 알게 된 한동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 한동석은 박정수의 행동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재산 포기각서 사건은 물론이고 은밀하게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마광숙을 조사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동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동석은 박정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박정수를 바라보며 한동석은 사업가다운 냉철한 얼굴을 처음으로 박정수에게 보이며 살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뭐라고? 박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결이랑 봄이 다 컸고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못해줬던 만큼 장모님께 대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박정수는 한동석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자네 그게 나한테 할 소린가? 자네 집에서 눈치밥만 먹은 우리 민서 생각하면 나한테 이렇게 굴 수 없지 않은가? 하지만 한동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장모님 대접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에게 못해준 것까지 몽땅 다 보답했습니다. 자그마치 15년 동안이나요. 하지만 그런데 더 이상을 바라시면 저도 장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한동석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재산 포기각서는 또 뭡니까?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광숙 씨를 조사하려 하시고 박정수는 자신의 행동이 들켰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그건 장모님, 이제 저 놓아주십시오.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죽은 아내한테 못해줬던 제 마음 광숙 씨한테 주고 싶어요. 박정수는 한동석의 말에서 진짜 마음을 읽었습니다. 정말로 한동석에 홀린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새 삶을 살겠다는 사위의 단호한 의지에 그제야 박정수는 딸이 진짜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실감이 되었고 더 이상 사위를 붙잡는 건 염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졌네. 한동석은 박정수의 체념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안도감과 동시에 미안함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 결의와 보미는 언제든지 장모님을 찾아뵐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만에 정말로 딸을 떠나보내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정수가 마광숙의 과거를 파헤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네요. 과연 한동석이 이 사실을 알고도 마광숙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